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엔젤 오브 마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고편도 안 보고 딱히 뭐 정보도 없이 그냥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볼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처럼 되게 서스펜스가 많이 느껴졌었고, 한 인물이 점점 우울증과 이 집착이 광기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주변 관계가 망가져가는 것에 대한 묘사가 잘 표현된 작품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볼만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요, 엔젤 오브 마인은 다른 일은 엄마, 리지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스릴러입니다. 이 영화가 스릴러 장르로서 만족스럽나? 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드라마 장르로 봤을 때는 결말에 놀랄만한 반전 요소가 있어서 만족스럽기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장감 있게 진행돼 이야기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미 라파스의 연기가 곁들여져 현실감 높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엔젤 오브 마인 어떤 영화였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영화 전반적으로 서스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이 건조하게 출발했던 이 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우울증과 광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섬뜩한 연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자꾸 이제 지켜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식을 키워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받았을 뭐 상처나 집착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익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 남편 마이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슬픔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걸 감당 못하고 이제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접근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녀가 주변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그 망가뜨려가는 그 과정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개봉한 그 조커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 심리 상담을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특히. 그렇죠. 근데 이게 결코 사람을 다 케어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그런 걸로만은 해결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또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이런 연기를 이 누미 라파스가 상당히 잘 해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영화의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사실 누미 라파스보다 더 불쌍했던 건 아들 토마스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이제 광기에 빠져들고 우울함에 시달리고 막 그럴 때 아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엮어서 보면은 그 아들이 받았을 상처가 정말 엄청났을 텐데.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케어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노출이 되고, 후반에 가도 결국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다 해결되고 넘어간 부분이겠지만 영화에서는 설명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토마스라는 그 아들의 상처 부분도 좀 더 많이 다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관심이 필요로 한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영화 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좀 표현이 됐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였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계속 그 주인공 리즈를 막 뭐라고 하고 몰아세우고 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즈라는 인물한테는 좀 더 이 감정을 줄 여지가 많이 없어지고, 근데 그런 게 후반에 어느 정도 그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사실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저희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후반에 이게 반전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그거를 되게 충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영화적인 재미를 줬던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운 포인트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영화라는 게 가끔은 현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가끔은 진짜 현실이 더 무서운 그런 게 가득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러 가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거 이상 그냥 더 찾지 않고 바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영화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이라고 딱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게 소름이 돋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정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뭐 이렇게 만들었네 이러다가 딱 정보 찾아보는데 이게 있었던 일이야? 이러면서 되게 놀라게 되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이게 우리나라 거의 그런 뭐라고 하지? 9시에 나오는 드라마 막 그쵸. 막장 드라마. 그런 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니, 전 봤어요. 예, 그 바깥치기 하는 그런 거를 나오는요. 예. 네네네. 다 말해버렸네? 아니 그 패를 다 바깥치기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놀라웠던 작품입니다. 네. 저는요, 이 영화가 아리송했고, 독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장단점이 보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스릴러 장르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엔젤 오브 마인은 영화에서 주인공인 리즈의 모성애, 딸을 잃은 엄마의 불안한 심리를 스릴러 장르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모성과 집착의 대비를 통해서 스릴러함으로써 묘한 공감대와 묘한 긴장감이 공존하는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리즈와 클레어, 리즈와 롤라 간의 이 관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리즈의 모성애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반성을,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호불호 갈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즈의 행동이 과잉되긴 했지만 충분히 롤라에 대한 집착이 영화적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뭔가 잔뜩 음산한 음악들이 깔리긴 했지만 스릴러 장르로보다는 드라마 장르에 더 가깝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봤고요. 이 영화를 드라마 장르로 놓고 봤을 때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건 리즈 역을 맡았던 누미 라파스의 연기 덕분인데요. 그녀의 시선 처리를 통해서 불안한 심리 묘사가 처음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결말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역시나 저희는 스포일러 방송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조심하는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결말 해소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내 미치광이처럼 표현됐던 리지가 사실은 맞다라고 이제 영화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결말은 스토리의 반전이라기보다 자기 부정 같은 거라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좀 더 위대한 모성애를 그릴 생각이었다면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던 해피엔딩 같기도 한 엔딩이었지만 관객들에게 반전을 주기에는 충분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웠던 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제작 과정에서 이 실존 인물들을 너무 의식해버린 나머지 주인공이 롤라에 대한 집착을 묘사하는 수위를 되게 낮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스릴러를 생각하고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들에게는 한국형 막장 드라마를 답습하는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지를 줘버린 게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딸을 잃은 엄마, 현재 딸을 잃게 될 엄마의 대비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면서 두 엄마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정을 했던 것처럼 두 가족이 부딪힐 서사를 조금 더 매끄럽게 설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저희가 아무 정보 없이 영화를 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실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정크도 말했지만 미리 정보를 안 보고 가시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결말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스포일러 해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원래 이 방송은 모순이 있습니다. 제 방송은 모두 모순이 있어요. 네. 자, 엔젤 오브 마인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처는 만질수록 더 흉질 뿐이다. 2.3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그 리지가 모성애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끓는 피가 통했다는 거를 딱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제 캐치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보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소름 돋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화라니까 더 놀라운. 계속 말을 하게 되네요. 예,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뭐야? 그 가족을 찾는 이렇게 뭐 저희 어머니는요, 아니 뭐 저희 형제는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겼었는데 몇 살 때 어디서 어디를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찾아요. 진짜 막 이렇게 만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편은 날씨의 아이예요. 네. 네. 여러분 많이 보실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